제가 주식 투자 코칭을 10년 넘게 했더라고요. 그 10년 이상 멘토링을 해주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야기를 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 생각의 결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초보자분들을 가르치고 성장시켜 보면서 제일 답답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하고 달랐던 거는 뭔가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 또는 뭔가 되게 큰 묘수가 있는데 그걸 나만 모르는 거다, 아니면은 어떤 정보가 나한테만 없어서 부족한 거다, 이런 부족함을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있는 너무 당연한 것들,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을 누가 꾸준히 성실하게 이행했냐 안 했냐, 거기서 결국에는 실력 차이가 갈린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뭐 템포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를 한다더라,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한다더라, 또는 누군가는 손을 되게 잘 묶는다더라, 또는 누군가는 이런 데서 파동이 있을 때 매도를 잘 한다더라. 근데 나는 못하네. 여기까지 생각했었을 때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왜 매도했지? 어떤 시그널을 보고서 매도했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서 이 사람은 매도를 했을까? 등등 이렇게 생각이 좀 튀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단 본능적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튀는 것 같은데, 사실 파동이 있어서 그 전에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판다, 기회 줄 때 매도해야 된다, 어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것을 했냐 안 했냐 차이거든요. 그리고 하기 싫지만 했냐 안 했냐의 차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강화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잘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주식 잘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일 답답한 거, 제가 하소연하고 싶은 거는 다들 이렇게 얘기할 때 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나 알아, 그거 당연한 거지.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안 하세요. 일단 하지를 않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저는 좀 많이 답답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조금은 이해될 것 같은 게, 한번 좀 그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기회 줄 때 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주식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게 머리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회 줄 때 팔 수도 있지만 이때 안 팔아서 더 올라가는 거를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니 이것도 정답, 저것도 정답, 저것도 정답, 저것도 정답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정답을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알긴 알겠어. 그런데 다른 것도 정답일 수 있으니 나는 안 하겠어.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어떤 사람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켠에 있는 것 같고, 그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같이 남아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이란 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막 딱 서열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현실적으로 1도 없기 때문에 그쵸. 그냥 계속 그냥 몽롱하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잘해 보이면 저 말 듣고, 여기가 잘해 보이면 또 저 말 듣고, 막 그러다가 헷갈리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의 단편적인 예는 막 잘하는 사람 매매를 볼 기회가 있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든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의 실전 매매 같은 걸 보면은,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도 실전 매매 초반에 올린 거 있죠. 그거 보면은 그걸 보고 따라 해보는 거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고 나름의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고민 방향은 잘못됐다,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못된 거는 그거를 궁금해하거나 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는 것도 좋고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걸 본다고 내가 이거 보고서 내가 따라해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보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구나, 실체 확인 정도까지만이고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거를 내가 진짜 구현하려면은 그 사이사이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리밸런싱을 했네, 별거 아닌 이 자체를 내가 구현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전 상황에서. 근데 이게 대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운동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투자가 제가 운동하고 진짜 많이 닮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인데, 앞에 축구에서 앞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드리블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제쳐야 돼.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축구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이게 운동장에서 이게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될까? 몸에 안 익었으니까. 이 한 동작을 하려고 이 축구 선수는 실제로 뒤에서 운동장에서 이 드리블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매매를 잘하고 싶으면 이 한 번의 실전 상황의 리밸런싱을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게 당연히 생산적이고 더 도움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를 저는 진짜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 아닐 테지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느낌은. 근데 싫어하는 거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난 받아들였어. 그런데 잘 안 돼. 이런 분들도 왜 없겠어요.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못 받아들인 분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저의 그 과거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기가 손실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리밸런싱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은 그때 내가 안 하고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만의 의견 아니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치부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여기서 수비수가 있는데 가다가 수비수가 있으면 패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그쵸. 왜 저게 연습해야 돼? 막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맞아요. 여기서 되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의 상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주식 투자에 정답이 없다. 그리고 선택권이 많다. 사실 주식을 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선택권이 많아서예요.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뭐가 더 나을 것 같은지는 모르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은 그걸 잘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 판단을 남들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그걸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그 판단력을 확고하게 갖춰가는 건데 그거를 갖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수영 같은 건데 답답한 게 정답은 없잖아요. 여기서 이 선택도 할 수 있고 저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 중에 본인한테 A라는 선택을 했을 때랑 B라는 선택을 했었을 때 어느 때 통계적으로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더 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끊긴 거죠. 생각이 시작하기도 전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끊긴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연결시켜줘야 된다. 결국에는 A 선택이 나은지 B 선택이 나은지 본인이 알아야 된다. 알려면 그 통계, 경험치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뭔가를 할 때 판단을 하려면 그게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여기서 계속 패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드리블을 해서 꺾는 것도 계속 해본다. 그쵸. 네, 근데 계속 꺾는 것만 하면 또 이제 패스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패스도 해본다. 그쵸. 근데 이 말은 이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그냥 다 해본다. 그쵸.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일단 다 해본다. 이렇게 들리긴 하거든요. 매우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만 정해놓고서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툴툴 아니면은 좀 하소연 아니면은 고민 상담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어요.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하면 대체로 보완이 되더라.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초보자분들을 가르쳐 보면서 실제 통계랑 결과치를 저는 가지고 있겠죠. 그걸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 실력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영역은 본인이 하고 싶은 곳에 있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곳에 있더라. 이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어한다는 거는 그냥 감정이 싫은 게 아니라 저건 아닐 것 같으니까 안 하거나 네. 또 몇 번 해봤더니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봤더니 안 되니까 이건 아니라고 본인이 정해둔 것. 그러니까 그건 하기 싫은 것. 그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계속 해보는 게 이제 답이겠네요. 여러 가지를. 그거는 일단 통계가 뭔가 판단을 할 만한 통계 건덕지도 없는데 너무 빨리 본인이 결과를 내버린 거예요. 그냥 조바심 나고 빨리 잘하고 싶으니까 어찌 보면은 좀 섣부른 판단이 된 거죠. 그것도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결국에는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고 많이 해볼 때 그렇다고 해서 뭐 극단적으로 하기 싫은 것만 많이 해라가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고 그냥 골고루 해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직관을 벗어난 얘기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어니스트님을 만나서 어니스트님이 초반부터 되게 강조했던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그쵸. 그죠? 그 얘기를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부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안 와닿는 거예요. 분할을 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수익 적게 내는데
네, 수익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이거 살 건데 그냥 좀 크게 들어가면 어때? 기다려도 되잖아. 난 단타를 할 것도 아닌데 막 여러 가지 이제 온갖 내 기준이 막 생기면서 그게 이제 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긴 해도 되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식이 막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까? 한번 그냥 되게 귀찮을 정도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진짜. 근데 그때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볼까였어요 그냥. 네. 근데 그 앞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이걸 위해서였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되게 많이 느낀 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맞아요. 그게 근데 진짜 중요해요. 실제로 저한테 제가 버디님은 아시겠지만 더 과거에요. 완전 과거에 제가 진짜 강성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배웠었던 사람들이 이 새끼 진짜 재수없는데 네 말이 맞나 진짜 내가 한번 해본다. 해보고 나서 따져야지. 그 심정으로 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했는데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도 변했어요. 아마 근데 버디님이 10년 전에도 약간 그 마음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분할해서 뭐 일부 분해 리밸런싱 이런 거 왜 해? 저는 이제 한때 이제 언니님하고 막 언니님한테 주식 배울 때도 그냥 빠르게 손절하는 게 답 아니야? 이것도 되게 한동안 머릿속에 강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네. 어차피 길게 관리할 거면 손절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하면 되잖아. 막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니까는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이게 이제 해본다는 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저는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직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이 그냥 여러 가지를 아무거나 막 하다 보면은 네가 알아서 정답을 찾게 될 거다. 마치 이렇게 들리니까 되게 비효율적으로 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봐라, 시도해봐라 이 말이 안 와닿고 그냥 잘하는 사람 거 보여주면 안 돼요? 나 그냥 그거 따라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실전 매매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신한테 맞는 매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게 그 여정까지가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거는 맞는데 절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개성을 존중해야 되고 그 안에서 잘해야 되니까 진짜로 해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해볼 때 몇 번 그냥 여기서 매매해 한 번에 사봐 아니면 분할 매수도 해봐 아니면 사고 나서 손절도 해봐 손절 안 하고 그냥 리밸런싱 대응도 해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다 보면은 본인이 이거 몇 번 해봤다고 정답을 찾지 못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해보면서 나한테 좀 더 편안함,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이건 나랑 좀 맞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상대적 우위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시도해서 이거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치가 쌓입니다. 쌓이고 나서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면요 그때는 이제는 판단해도 됩니다. 여기서 리밸런싱 매도를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거 스킵하고 생략하고 그대로 홀딩해서 더 보는 게 좋을지 이때는 판단해도 돼요. 근데 이런 게 형성되기 전에는 솔직한 말로 판단이 본인한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내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판단할 만한 경험치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찍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판단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파는 게 좋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뭐 거래량을 본다던가 이때 상황을 본다던가 뭐 좀 이 종목 안에서의 기준점이 있는 거 아니야? 마치 그건 이제 정답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머리가 굴러가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나만의 조합값에서 판단인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로 뭐 떨어졌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똑같은 이유로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답은 없거든요, 주식이.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애초에 어디서 주식의 그 판단 기준을 찾느냐, 거기서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언니님, 이거 여기서 언니님이라면은 팔겠어요? 그냥 보유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실제로 클럽에서도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때 제가 뭘 정말 노력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 의견도 당연히 드립니다. 참고 삼아. 근데 그것보다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를 저는 그 사람으로 빙의 돼서 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해주진 않을 거다. 이거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주거든요. 왜냐? 그게 필요해서예요.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요. 제가 하는 행동을 말해주는 거 쉽죠. 저는 이렇게 할 건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따라한 사람들이 따라할 실력이 안 된다면은 그냥 이런 거 아닌가요? 메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 그렇구나. 외웠어. 그거를 적용해. 그럼 전부 다 메시처럼 축구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런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나한테 필요한 선택이 결국엔 그 상황에서 나에게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필요한 선택이 뭔지를 알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뭐 우위는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는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사전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 안에서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거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나가는 게 그게 이제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도 따라오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여러 가지를 그냥 해보라고? 근데 나 그러다가 계좌 녹았는데? 나 그러다가 지금 다 물렸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는 얘기 자체가 네. 되게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할 얘기 같기도 하고 이미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 같으니까 좀 위화감도 들 것 같거든요. 이거 가장 솔직하게 답변 드릴게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인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할 때 똑같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기본 축을 세워가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이 안에서 이 기준 축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거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경험치를 이렇게 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진짜 주식 경험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주식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거의 천재급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너무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보통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찌됐든 본능에 충실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이렇게 중구난방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 경험이 어때요? 경험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모이지를 않아요. 쌓여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거죠. 기준 축이 없으니까. 저는 이게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게 시행착오, 금전적인 차이, 그리고 시행착오의 차이, 시간적인 차이 이런 여러모로 유리하다. 설령 배움의 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진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축을 가지고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쌓아가느냐, 네. 기준이 있냐 없냐, 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네.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도 사실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계속 들어오시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클럽에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이제 볼멘 소리 하시는데 실제로 맞아요. 그런 경험을 저희가 유튜브에서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2회 전인가 여러분들 반려주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저런 주식 막 건드리면서 손절치고 뭐하고 그런 경험 쌓지 말고 차라리 경험을 쌓을 거면 앞으로 1년 2년 정도는 하나의 주식을 정해두고 그걸로 계속 매매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반려주식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유튜브상에서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좋은 기준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래도 혼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팁이라면 팁이 되는 얘기를 하면요. 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초보다 보니까 자신이 세운 축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축을 옮깁니다. 축을 변경해요. 처음에 여기서 세웠는데 이거 아닌가 하고서 축을 바꿔요. 아닌가 하고서 축을 바꿔요. 그 다음에 일로 가고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쌓이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축을 세울 땐 신중하게 세우되 축을 세웠으면은 이 축을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선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축을 잘 세워야 되고 이 말인즉 초보가 어떻게 도대체 잘 세울 수 있는데 이거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잘한 사람이 축을 세워주고 이 축을 기반으로 연습하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은 건 맞아요. 이거는 뭐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혼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축 세우는 거를 정말 신중하게 세우고 축을 세웠으면 그 축을 막 쉽게 옮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주식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주식을 샀는데 요즘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약간 괴로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배당을 이제 생각하고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생각이 명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뭐 배당주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요즘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하락 영향을 받았고, 그럼 이게 맞을까 틀릴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을 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누가 추천해줘서 어떤 주식을 사, 뭐 어떤 게 좋아 보여서 실적이 좋아 보여서 사, 뭐 배당 때문에 사, 이 말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서 매수를 하고 주식을 해나가는 건데,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위태로움의 첫 발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이제 본인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하니까 뭐 다른 것도 사볼까, 뭐 배당주 가지고 뭐 사고팔고를 해볼까, 막 이런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분이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경계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배당주를 하게 되면 등락은 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은 그냥 적어도 돼. 근데 배당 확실히 챙기면 되고, 그러면서 시간 좀 길게 가는 것도 난 인정할 수 있어. 배당 받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서 요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등락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받는 배당 100만 원인데 나는 종목의 하락으로 마이너스 1000만 원 보고 있을 거다. 이 상황이 나올 거라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 투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생각은 했지만 나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약간 그 기대감을 가지고 했겠죠. 네,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뭐 그러니까 도박하는 심리가 그런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전형적으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이거 실제로 배당주들이 받는 배당보다 매매 차익에서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 폭으로 깊게 눌리는 경우 많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이거를 알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선택했을까? 그러면은 배당을 목적으로 배당주를 투자하는 거를 내 슬롯에 편입한다, 내 계좌에 편입한다, 이거를 선택할까? 아닐까? 이 기준을 경험이 있으면 세울 수 있겠죠. 저는 배당이 1차 목적으로 종목을 편입하는데 다소 부정적이거든요.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잘못했네, 팔아야지, 보통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배당주를 얘기했지만 어떤 주식이 좋다 그래서 샀는데 그게 뭐 테마주였어. 네. 마이너스 30% 먹었어. 맞았어.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야, 그렇게 친구 얘기를 듣고서 테마주를 그냥 고점에 올라타면 어떡해. 나 같으면 그런 투자 안 해.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30%에서 손절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냥 최선일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최선은 각자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저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여기서 그냥 잘라낸다.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남을까? 돈 잃었어요. 시간도 잃었어요. 경험도 안 남아요. 이건 경험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손해봤지만 경험으로라도 남아야 되는데 돈 잃고 시간 잃었는데 경험도 안 남아. 그럼 이거 뭐지? 저는 그래서 그냥 그때 도망가듯 잘라내는 거. 물론 종목에 치명적인 악재가 있어서 매도 말고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눈물을 머금고 손절해야 된다. 여기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제외하고는 이거를 그냥 리셋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손절한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가장 하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나마 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라면은 저는 이거를 어차피 물린 거 연습해서 극복해보고 훈련해서 이거를 컨트롤해서 손실을 최소화해보던, 아니면은 탈출을 하든, 아니면은 역전을 해보던, 차라리 이렇게까지 남기면은, 그러면은 아까는 돈 잃고 시간 잃고 경험도 안 쌓였는데 이걸 해봐야지만 마음먹고 해보기만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면은 시간은 들 거예요. 근데 돈은 오히려 그냥 잘라낸 것보다 분명히 플러스가 되니까 돈은 잃는 게 아니라 훨씬 좋아집니다. 개선됩니다. 돈적인 부분은. 그리고 수익까지 난다면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적인 부분은 당연히 경험은 훨씬 더 좋은 경험치를 쌓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딪히고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몇 가지 종목을 들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걸 매수를 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 친구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상징적으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는 또 모르는 그런 상황.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저희한테 들을 얘기는 그거죠. 나는 그렇게 투자 안 했는데 그렇게 했구나. 잘못 시작했네. 이 얘기가 이제 항상 나오게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지금이라도 그만해야지.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하책이 되는 거고, 네. 손해만 보는 거니까 그냥. 네. 근데 차라리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많은 분들이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본다. 이거를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까지 낼 수 있으면 더 좋아라는 생각으로 한번 좀 달려들어 본다. 근데 달려들 때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물을 계속 타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그 노력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경험치가 더 남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좀 운이 좋으면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본인에게 맞는 뭐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할 수 있다. 저희 클럽에 물린 종목 가지고 들어와서 해결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분들이 대단하고 특별하니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청자였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훈련할 마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차이고, 그거를 한번 부딪혀서 내가 극복해볼 의지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 차이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몰랐었는데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거를 극복했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 코칭을 10년 이상 해오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 아니면은 상태,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제가 느낀 답답함,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오른쪽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왼쪽에서 좀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일깨워주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늘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분할매수, 분할매도, 뭐 비중 관리, 리밸런싱,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처럼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 얘기를 들으면 주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안 했을 때 더 큰 돈 버는 거야 라고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식에 정답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최선이 아닐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안 해본 것 중에서 더 나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그냥 하기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이제 어니스님이 말한 것처럼 더 좋은 거는 왼쪽에 있는데 계속 오른쪽 거를 찾아다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은 심플해요. 해보는 거. 내가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해보는 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이제 경험치를 높여가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도하다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의미 없이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대중 없이 그냥 아무런 경험치 안 남기고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형태로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저희 클럽에서 저희가 많은 분들 훈련시켜드리고 매매 실전에서 도움 드릴 때 이 기준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우시면 오셔서 도움 받으면 되고, 좀 의지가 강한 분들은 혼자서 잘 해내시기를 좀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